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명장이순신 전사 불가능 장영수 작가입니다. 지금 시간에는 중국 역사를 통틀어서 거지에서 황제까지 가는 주원장, 일개 병사에서 수백 번 전투를 해서 전사하지 않고 생존해서 분대장, 중대장, 10만을 지휘하는 대원수까지 가고요. 그 다음에 오나라 왕이 되었다가 명나라 황제가 되는 군사 천재 주원장의 전투 기술과 그의 어떤 군대를 백전백승의 강철로 만들어내는 과정을 살피면서 명장 주원장이 전사는커녕 명나라 황제가 됐듯이 23전 23승이 아닌 이순신 장군님은 230전 230승도 가능했다. 전사란 어불성설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명나라 시대에요, 이제 호주라는 곳, 아주 작은 지역에서 곽자응이라는 장수가 의병을 일으킵니다. 규모가 몇만 정도 수준이니까 아주 작은 규모인데 그래도 나름 똑똑한 장군입니다. 곽자응이라는 장수가. 그가 이제 일개 병사인 주원장을 대했을 때 일개 병사로서도 전쟁터에 나가서 싸움 잘하고 또 이제 그래? 그러면 9명의 대장을 시킵니다. 분대장. 9명의 병사를 주어보니까 또 그 9명을 거느리면서도 또 나름 기가 막히게 싸움을 잘합니다. 그래서 100명, 1000명. 나중에는 이 주원장이 군사적 재능이 탁월한 뛰어난 장수구나 깨닫고 자신이 애지중지 기른 딸을 양녀죠. 친구의 딸이었으니까. 그러나 이제 친구가 죽으면서 자신이 길렀는데 그 딸을 주면서 사위를 삼습니다. 그랬을 때 이미 주원장이 그 군사적 재능이 탁월했다. 그것을 곽자응이라는 장수가 그를 양녀로 삼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수만 명 되는 병사들 중에서 그 사위를 삼을 만큼 그의 군사적 재능이 탁월했다라고 장작가는 판단하고요. 이순신 장군님도 똑같은 겁니다. 하늘이 내린 사람이라고 말했던 유성룡 대감이 일본이 쳐들어온다고 하는 상황에서 6계단을 뛰어넘어서 전라자수사가 되도록 이순신을 추천하지 않습니까? 하늘이 내린 사람 유성룡의 눈에 이미 이순신 장군의 군사적 재능이 보이는 겁니다. 그랬을 때 곽자응은 그 주원장을 경계하면서도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원장의 말대로 하면 전쟁터에서 싸워서 이기고 생존하니까요.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생존하는 것이죠. 생존. 주원장에게 어떤 군사적 재능이랄지 그 나폴레옹과 맞먹는 탁월한 어떤 전투 기술, 그런 상황 판단 능력 이런 것이 없었다면 개인적인 전투도 100여 번이 넘지만 자신이 10만을 거느린 대원수로서도 전투를 하고 오나라 왕으로서도 전투를 하고 하는 과정 중에서 큰 전투 수백 번을 치러내는데 대단한 패전과 아울러 주원장이 전사했다면 오늘날 명나라가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 모두가 주원장이라는 그 명나라 이순신 장군님과 동시대 사람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순신 장군님보다 200년 앞서서 주원장이라는 분이 그 삶을 살고 갔지만 이순신 장군님의 삶이나 주원장의 삶이나 대동소이하다 장작가는 판단합니다. 나폴레옹이 말하는 알렉산더 대왕이 하는 전투나 내가 하는 전투나 똑같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일개 병사에서 10만 대군을 지휘하는 대원수, 오나라 왕, 명나라 황제까지 가는 주원장은 평범한 자신의 군사들을 백전백승하는 철의 군대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우선 그 일본의 군사학자들과 대만의 군사학자들의 논문을 장작가가 아주 깊이 있게 많이 공부를 했고요. 그 안에 드러난 내용은 이제 영국 BBC에서는 서달이라는 장수를 동양의 명장 21명 중에 꼽았는데 장작가가 판단했을 때는 서달이라는 장수는
나폴레옹의 지시대로 움직여서 승리하는 조아킴 뮤라라는 그 기병부대장 수준의 장수였다. 장작가는 판단합니다. 그 근거로는요, 주원장이 항상 전쟁터에 나가 있는 서달 총사령관과 수시로 하루에 12번 이상 그 문서를 주고받습니다. 그게 명나라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시간마다 전령이 오고요,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듯이 2시간마다 전령이 갑니다. 주원장은 한 병사로서의 전투, 9명을 거느린 분대장으로서의 전투, 1000명을 지휘하는 연대장 규모의 전투, 뭐 대원수로서의 전투, 모든 전투의 달인이다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서달 장군이 잘 압니다. 서달 장군은 그래서 명나라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했던 전투, 명나라 건국의 기초가 되는 전투를 꼽으라면 파양호 전투를 꼽게 되는데요. 파양호 전투에서 서달과 상우춘이라는 그러니까 주원장의 직속 무장들이 그 진우량의 군사들 수만 명을 포로로 잡습니다. 서달은 이거는 우리 주원장 폐하께 여쭤봐서 처리해야 된다는데, 상우춘은 이들을 풀어주면 반드시 또 병사들이 돼서 우리에게 달려들 거니까 처형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랴부랴 처형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달이 긴급하게 전령을 보내서 그러니까 주원장에게 의견을 물었고요. 주원장이 이미 처형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더라도 나머지는 풀어줘라 해서 풀어주고 온 백성들에게 말하자면 환영을 받는 명나라 군대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장 작가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적의 목숨도 아끼는 주원장입니다. 적의 목숨, 내 병사들 얼마나 아꼈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주원장이 1000명 정도를 거느리는 연대장 장군으로서 싸움을 할 때요, 어떤 성을 공격해야 되는데 그 성이 작지만 아주 단단하고 높이가 있고 방어 시설이 잘 돼 있습니다. 그것을 사다리를 타고 넘어가서 막 공격하다 보면 자기 1000여 명 되는 그 소중한 부하들이 20% 30%가 죽거나 부상당하고 불구가 됩니다. 그래서 주원장은 어떻게 싸웠을까요? 그러니까 적의 성에서 쏘는 화살이나 투석기나 돌이 날아올 수 없는 거리에 성을 쌌습니다. 성을 빙 둘러서 너네 그 안에 식량도 많고 견딜만 하지, 우리도 너희들하고 싸울 생각은 없어. 그러나 너희들이 식량을 구하러 성 밖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못 나간다 하고 그 투사 무기의 사거리 밖에서 아주 그냥 진을 쳐버립니다. 그러면 성 안에 있는 적군들은 고민을 하죠. 아, 이거 우리 빨리 주원장에게 항복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 이순신 장군님도 얼마나 병사들을 소중하게 생각했는지 옥포대첩의 전투 결과를 살펴보면 전투 결과로 증명이 됩니다. 옥포해전이 임진왜란 첫 전투인데요, 일본군이 4080명 전사를 합니다. 조선수군의 전사자는 빵명입니다. 빵명 제로. 그랬을 때 모든 말을 떠나서요, 기록으로 이순신 장군님이 내 조선의 병사들을 정말 단 한 사람도 전사자가 나오지 않도록 아꼈구나,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주원장은 자신의 아주 밑바닥에 있는 병사들, 자신이 백성이었고 한 사람의 병사에서 출발한 그 장군이기 때문에 아주 그냥 하찮은 군사들도 자기 중간 뭐 대대장이라든가 연대장 장군을 거쳐서 자기에게 의견을 제출하고 그 의견이 받아들여지면 큰 상을 줍니다. 이순신 장군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운주당에서 노젓 넣은 사람, 하인들, 뭐 대포를 쏘는 포수들, 활 쏘는 사부들 모두 누구라도 삼도수군 통제사에게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언론을 열어줬다, 기록으로 증명이 됩니다. 그러나 원균이는 어땠습니까? 원균이가 운주당을 장악했을 때 대나무 울타리를 2겹을 치고 첨년들 내려다 놓고 귀생들 내려다 놓고 진탕 퍼마시고 술이 취한 상태에서 전투를 하러 나갔다라고 기록이 증명을 합니다. 그랬을 때 병법 책에서 말하는 인의의 부대, 신뢰의 부대, 백전백승 철의 부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주원정처럼 부하 장수들을, 부하 병사들을 소중히 생각하고 그들의 의견을 끌어내고 그들이
말하자면 대장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병사들로 만들어서 싸웠기 때문에 명나라를 건국할 수 있었다. 장작가는 판단하고요. 이순신 장군님도 원균이가 우리 견내랑으로 들어가서 싸웁시다. 한산대첩에서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순신 장군님은 400m 날아가는 일본의 그 불화살 사거리 내에서 싸우게 되면 한산대첩의 전투 결과 기록, 조선수군 3명 전사, 일본군 9,000명 전사라는 그 어마어마한 전투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순신 장군님은 병사들의 목숨도 소중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부러 5, 6척의 소규모 군함으로 큰 바다로 이끌어내서 일본 군함들 한산섬 앞바다에서 아주 박살을 내는 것이고요. 일본인들의 기록에 정확하게 남아 있습니다. 조선의 군함들이 콩만한데 일본 콩이 아마 우리로 따지면 오늘날 대한민국의 땅콩 크기 정도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 콩만한 크기가 1km 정도 떨어지면 나온다고 합니다. 일본의 군사학자들 기록입니다. 그것도 1km 떨어진 조선 군함에서 쏘는 대포가 hul수선, 그러니까 배가 물 위에 떠 있을 때 바닷물과 배가 이렇게 찰랑거리는 그 면에 그 아래를 뚫고 들어가는 포탄을 명중시키는 이순신은 신이 아닌 다음에는 저런 한포 사격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한산대첩에서 살아남은 일본 군사들의 기록에 저건 괴물이다, 신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신이다라는 기록들이 많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와키자카 야스하루도 훗날 기록으로 이순신을 흠모하고 숭상한다. 그는 사람이 아니고 신에 가깝다라고 기록으로 흠모와 숭상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장작가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원장이 전사했다면 그 수백 번 파양호 전투에서는 하루에도 수십 차례 싸웠다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최전선에서는 장수들을 배치를 하겠죠, 주원장이. 그러나 주원장의 호위 병사들이 막 전사할 정도로 격렬한 전투가 많았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수백 번 전투를 하면서 주원장이 살아남았기 때문에 훗날 명나라 건국이 가능했다. 장작가는 판단하고요. 장작가가 판단할 때 이순신 장군님은 23전 23승이 아닌 정말 230전 230승도 가능하고요. 그 수학의 천재, 대포 탄도학의 천재, 신이 아닌 다음에는 1km 떨어진 거리에서 한포 사격으로 일본 군함들을 침몰시킬 수 없다라고 장작가는 확실하고 일본인들의 기록으로 증명이 된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주원장에 대한 기록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루에 장작가가 명장의 순신 전사 불가능이 유튜브를 찍는 분량으로는 1년도 찍을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러나 제가 이제 많이 노력하고 엄선해서 주원장, 오다 노부나가, 누르하치 등등등 명장들의 어떤 기록들, 그들의 삶의 궤적을 따라가다 보면 이순신 장군님의 전사는 어불성설이다 말씀드리고요. 오늘 유튜브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